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준 건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 효과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가 나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경증이나 중두증 환자의 임상시험에서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를 했을 때 입원 및 사망 환자 비율이 8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팍스로비드는 어떤 약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약장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약 이름이, 그러니까 제품 이름이 팍스로비드고요. 제약회사 화이자 제약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백신 맞을 때 맞는 그 화이자 제약 맞습니다. 그리고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성분이 두 알이 들어가 있고 리토나비어라는 성분이 한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 리토나비얼 한 알, 총 세 알을 한 번에 드시는 약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누가 드시는가? 경증이나 중증의 코로나 환자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아니면은 40kg 이상의 성인,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은 경증이나 이런 경우에도 바로 드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위중증 코로나 환자, 좀 생명이 위독하신 경우에는 소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특별한 제한 없이, 왜냐하면은 생명이 위독하니까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택치료자, 생활센터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증이나 모두가 다 먹는 약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복용법은 분홍색의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 흰색의 리토나비어 한 알, 세 알을 한꺼번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식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빈속에 드셔도 되고 식사를 하고 드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적당히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5일 동안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좀 약을 드시다 보면은 한 3일 정도 드시면은 증상이 거의 확 좋아지고 거의 나은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5일 동안 무조건 다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드시다가 말면은 혹시나 내성이 생기면은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다가 말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5일 동안 끝까지 하루에 2번씩 잘 드셔야 됩니다. 팍스로비드의 작용 원리,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가 하면은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성분의 두 알이 있는데, 이 니르마트렐비르 성분이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를 잡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 단백질 복제를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성분이 막아줍니다. 이걸 딱 막아주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니르마트렐비르가 계속해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니르마트렐비르 성분이 오랫동안 가지 못하니까 리토나비어라고 하는 이 성분의 약이 간에서 니르마트렐비르의 그 분해를 억제하고 대사를 억제하고 이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면서 효과가 오래 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니르마트렐비르가 12시간 정도 효과가 충분히 가게끔 해주는 약이 리토나비어, 이렇게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원리입니다. 팍스로비드의 부작용,
부작용은 지금 현재 임상시험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경미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입맛이 약간 변한다든지 설사가 조금 나온다든지 약간의 근육통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한 1% 정도 혈압이 약간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맛 변화나 설사나 근육통이나 이 혈압 상승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코로나 감염 증상이 원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돼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이 약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작용이 코로나와 비슷하고 별로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걱정 없이 그냥 드셔도 되겠다. 이 정도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팍스로비드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혹시나 이 팍스로비드 약에 알레르기가 혹시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약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많이 있는 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들은 드시긴 드시되 조금 주의를 하면서 드시면 되고 혹시나 알레르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으면 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 간 장애가 있으신 분, 신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 팍스로비드가 간 기능을 약간 더 손상시킬 그런 약간 걱정이 있기 때문에 간이 심하게 안 좋으신 분, 신장이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주치의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약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산부,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들은 태아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가 태아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그러니까 곧 임신을 할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에는 안 드시고 그냥 스스로 낫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위중증인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아에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도 일단은 본인의 생명이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드십니다. 그리고 수유부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고 드시면 됩니다.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유를 중단하고 아이는 분유를 먹이고 그리고서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 경증이 12세 미만인 경우에 경증인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위중증인 경우에는 소아의 경우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팍스로비드를 드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게 다른 약하고 영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을 같이 드시고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결핵약을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는 분, 간질약, 뇌전증약, 간질약이나 결핵약을 현재 내가 드시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약에 먹게 되면 이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부 결핵약이나 일부 간질약은 이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결핵약을 변경을 하면 됩니다. 간질약도 변경을 합니다. 다른 간질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 워터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해외 직구로도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드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안증이나 우울 증상에 약간 경도의 우울 증상에 좋다, 우울한 기분에 좋다라고 해서 쓰는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인트 존스 워터 성분이 들어간 그거를 드시게 되면은 이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인트 존스 워터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부정맥약,
부정맥약을 현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드실 때 반드시 부정맥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맥약의 부작용이 갑자기 심해져 가지고 심장이 부정맥이 심해지는 심장 마비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부정맥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맥약하고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편두통약. 편두통약 안 드시면 됩니다. 일부 편두통약은 그냥 드시지 말고 코로나 치료제 끝나고 편두통약 대신에 그냥 진통제 드시면 되죠. 그리고 일부 통풍약, 콜키친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통풍약, 통증이 있을 때 먹는 그 통풍약은 통풍약의 부작용이 심해져서 설사 같은 부작용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약 잠깐 빼고 그냥 진통소염제만 드시고 코로나 치료제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수면제의 부작용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수면제입니다. 그런데 많이 드시는 수면제예요. 많이 드시는 그 수면제가 부작용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5일간만 수면제를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일부 전립선약, 대부분의 전립선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 전립선약이 있어요. 그 몇 개 전립선약, 고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확 늘어나니까 전립선약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전립선약을 먹고 있다, 간질약을 먹고 있다, 부정맥약을 먹고 있다, 통풍약을 먹고 있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야기하시면은 약을 바꾸면서 상관이 없는 약으로 드시면서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제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팔팔, 시알리스, 센돔, 그런 약들, 99 이런 약들을 혹시나 드시게 되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치료제 드시면서 이런 약을 드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드시는 동안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구피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구피임약을 평소에 계속해서 드시던 여성의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드시게 되면 그 경구피임약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언제? 그 약을 드실 때만. 코로나 치료제 약을 드시는 그 5일 동안은 경구피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참고 삼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피임약 효과가 없어진다. 자, 이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